어디가? 뭐지? 홍대점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 왜? 그 점장님이 어디 가시는지 몰라서 네. 어디 가셨을까요?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 헬멧 쓰고 가고.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매니저님, 여기 오셨구나. 그래, 잘 됐다. 와봐요. 오늘 내가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어차피 오신 김에, 자, 이게 2022년식 스크램블러거든요. 이 친구한테 헌츠맨 타이어를 껴줄 거예요. 보통 헌츠맨 타이어를 끼는 데 있어서 요 머드가드를 제거를 해서 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홍대점에서 대표님 몰래 아예 작업을 하려고 왔는데 잘 됐네. 여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이 배터리는 항상 탈거를 해주셔야 돼요. 모든 작업 전에 잔류 전압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다들 집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이 도구들만 이용해서 육각 렌치 센트, 고무망치, 타이어 주걱, 몽키 스패너, 그리고 케이블 타이, 그리고 니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헌츠맨 타이어 2개를 끼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나 솔직히 그래요. 매장에 가서 작업을 할 때는 뭐 리프트에 넣어서 띄어서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리프트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공구들이 다 세팅이 안 된 상태라 직접 집에서 하듯이 그 컨셉으로 자전거를 뒤집어서 타이어 앞 뒤쪽을 다 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라이더들이 모여가지고 뭐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아요. 박스에서 언박싱을 한다거나 혹은 근처 샵이 있으면 이런 거, 이런 두께, 굳이 하드한 스티로폼이 아니라 상관없는데 이런 건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는 자전거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두고 디스플레이나 혹은 뭐 기타 뭐 핸드폰 거치대나 이런 그 중요 부품들이 손상을 가지 않도록 핸들바 쪽에 바닥에다 놔서 좀 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놓은 거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가 드레일러나 뭐 이거 패드 작업할 때 쓰는 의자인데, 이쪽 시트부를 여기에 올려서 후미등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을 때는 대부분 모든 자전거들이 비슷해요. 일단 뒤집기 전에 위치만 한번 좀 볼게요. 어떠한 자전거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전거를 뒤집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뒷브레이크를 잡은 다음에 뭐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 깨질 가능성이 커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앞쪽은 포크를 잡고 뒤에는 뭐 스윙암이나 아니면 이쪽에 또 바디가 있어요, 프레임이. 전 요거는 스윙암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암을 잡아서 여기를 잡고 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들고 이러면 바퀴 다 놓아졌어요. 아주 쉽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바퀴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장갑을 끼고 있다가 벗은 이유는, 장갑을 끼면 더 좋은데 검은색 장갑 잘 안 보여가지고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벗은 거예요. 오해 없길 바라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할 때 4호 육각 렌치로 고정한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돌려주세요. 살짝. 푸는 거는 괜찮아요. 나중에 조일 때만 조심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나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일 때는 잡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잡으면 됩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풀었고 반대쪽 풀게요. 일부러 제가 뭐 전동 드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 렌치 달고 저도 편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따라 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커요. 그래야 뭐 집에서 하실 때라도 좀 더 편하게 하시라고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공구는 쓰면 솔직히 똑같거든요. 더 빨리 될 뿐이고 좀 안 좋은 도구로 써서 얼만큼 효율이 나오느냐보다 얼만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급할 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4호로 이쪽을 다 풀면 6호 육각 렌치로 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풀어주면 돼요. 이게 두고 가급적이면 뭐 왼쪽에서 뺀 거면 왼쪽, 오른쪽에서 뺀 거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혹시 모를 이해도를 위해서 어차피 이 상태로도 빠지긴 하는데 이 아이들 다 풀어 드릴게요. 요 4호 육각 볼트에 요 안쪽에 엑셀이 스루로 들어가거든요. 그 스루를 한번 잡아주는 역할, 앞뒤로. 그리고 아까 육각 6호로 했던 요 까만 친구는 양쪽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모든 볼트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 시나 주행 시 고정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사용했던 이 6호 육각 렌치 있죠? 넣고 고무 망치가 있어요. 넣고 여기만 이렇게 톡톡 쳐주면 돼요. 자, 반대쪽에서 한번 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때 얘만 이렇게 돌려서 빼지 마시고, 손 보이나요? 얘를 밑으로 잡아서 위에서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잡고 이렇게 빼주면 앞바퀴 탈거는 됐습니다. 손을 엑스를 뺄 때 잡지 않으면 가운데에서 바퀴를 잡아주는 녀석이 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기체에 손상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고, 대신 스포크를 잡으면 안 돼요. 바퀴 사이에 있는 살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스포크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뭐 좀 무겁지도 않아요. 얘 뭐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바퀴 먼저 교체를 할게요. 자, 저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요 공기주입구에 뚜껑을 빼고 뭐 안에 심도 돌리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육각 4호로 안쪽에 중앙 심지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빠져요. 그런데 저는 더 빨리 빼기 위해서 타이어 옆면을 이렇게 무릎으로, 그리고 여기는 한 손을 이렇게 대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빠지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쪽에 비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비드와 림이 붙어있던 공간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서, 소리 들리죠? 이렇게 미리 한번 잡아주는 게 추후에 주걱으로 뺄 때 좀 더 쉽게 빠지라고 미리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저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정도 빼면 됐습니다. 주걱 2개 보이시죠? 한 놈으로만 해볼게요. 한 놈으로 할 때 안 되면 2개를 쓰면 돼요. 보통 타이어를 작업할 때 잘 안 되는 경우에 한쪽을 이렇게 걸고 다른 하나로 이런 식으로 걸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전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됐어요. 타이어는 뺐죠. 공기주입구 밀어 넣어줘요. 전 개인적으로 손가락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주걱 보이시죠?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금방 빠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참고하실 거, 디스크 로터가 바닥이 아니라 바닥 반대편 하늘을 향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놨을 때 지금 이거 보이시죠? 돌아가는 거 반대로 놓으면 고정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휘어요.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을 쓰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뒷바퀴 쓸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로폼은 집에서 택배를 받으시거나 했을 때 나오는 스티로폼이라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도움 될 겁니다. 자, 앞바퀴를 낄게요. 앞바퀴를 끼는데 방식이 어디였냐? 보면 여기에 캘리퍼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캘리퍼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타이어를 잘 보면요, 이 방향인지 V자 아래 부분이 방향인지, 이 방향이 앞인지 이 방향이 앞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모든 바퀴는 V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뒤집었잖아요. 이게 맞는지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반대죠. 이제 타이어 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바닥에 두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비드 부분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아래쪽만 먼저 들어가게 돌려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주면 들어갔어요. 아주 쉽죠? 구찌 부분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그 다음에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잡은 후에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에다가 잘 맞춰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 꼈어요. 이제 여기서 바람만 채우면 끝납니다. 앞바퀴는 일단 여기가 끝. 에어펌프를 가지고 와서 끼면서 닦인 후에 조립하는 과정, 그리고 에어펌프 주입 시에 적정 PSI 보는 법, 그리고 적정 PSI 제가 넣은 공기압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한 칸밖에 없거든요.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되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도 돼요. 뒷바퀴 작업할 때 주의점은 이 친구는 싱글 기어라서 그나마 괜찮아요. 뭐 7단 이상 뭐 되는 기어비를 가진 자전거들은 가급적이면 가장 고단, 뭐 7단이면 7단에 놓거나 8단이면 8단, 9단, 10단, 12단 그쪽으로 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단이 되면 될수록 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체인을 빼주면 됩니다. 체인 되게 잘 빠졌죠? 얘는 나중에 다시 낄게요. 전 도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몽키 스패너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이게 18mm 스패너로 하면 될 거예요. 아마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 이거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쪽을 다 하고 나서 반대쪽을 한쪽을 다 풀고 반대쪽을 다 풀거나 그러지 않아요. 골고루 푸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다 풀고 그러잖아요. 그럼 축을 잡아주는 힘이 중심이 제대로 안 잡혀서 비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다 풀었어요. 얘도 순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건 추후에 할 건데 이 타이어에 이 자전거 신형이 됐든 구형이 됐든 뭐 신형 구형이라기보다는 22년식 23년식 크램블러 카페레이서 BR3 사이에 바퀴를 뒤에 헌츠맨을 꼈을 때 이 머드가드에 간섭이 생긴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머드가드를 탈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답은 이 드롭아웃에 있습니다. 이 드롭아웃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퀴를 빼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여기 있는 모터선들이에요. 모터선이 케이블 타이가 하나, 둘, 세 개로 고정이 돼 있어요. 얘네를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니퍼의 사용 용도는 그게 다예요. 케이블 타이 자르기 위한 얘를 돌려서 모터선이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자, 아까는 동일하게 타이어 작업 바로 할게요. 자, 뒷바퀴 바꾸는 건 앞바퀴랑 동일해요. 호로록 갈게요. 자, 얘도 로터가 어디 있고 로터 위치가 어디에 돌아가는지 그리고 타이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맞춰가지고 잘 끼면 됩니다. 바로 빨리 작업할게요. 헌츠맨 타이어가 생각보다 끼우기가 쉬워요.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배속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 1분이 안 걸린 작업이에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25로 제가 PSI를 맞출게요. PSI 10인 상태에서 비드를 다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자, 다 넣었어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인데 머드가드 철사 말고 하나 둘 셋 요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을 살짝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게 되면 이 드롭아웃의 위치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 드롭아웃 조절로 잡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드롭아웃을 조절을 하게 되면 조절을 함으로써 더 끼게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아마
구형이라고 22년식 스크램블러를 쓰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롭아웃이 나와 있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한 이렇게 중간 정도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뒤로 밀어주면 간섭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설치해 볼게요. 설치할 때 위치를 보고 맞춰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드롭아웃 조절만 하면 돼요. 아까 같이 이렇게 타이트한 경우에는 들어가지지가 않겠죠. 최대한 뒤로 빼주면 거기다 뒤로 뺀 상태에서 설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작업 마무리 할게요. 이제 UI를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조여주면 돼요. 이 모터선을 지금 제가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모터선을 꼽고 화살표가 있거든요. 잘 보시고 꽂은 다음에 고정해 줄 때 잘못 돌리면 여기에 있는 나사선이 또 어긋나요. 잘 맞춰서 돌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필요한 케이블 타이는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쪽에 가장 디스크 쪽 가장 뒤쪽으로 하나를 먼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넣을 때요, 아니 여기 뭐가 고리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넣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쉬워요. 이쪽에 보면 케이블 타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케이블 타이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깔끔하고 성격이 XX 같아서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런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건 보기도 안 좋잖아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공장 출고 당시 그대로 작업을 다시 원위치를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들어온 게 어떤 상태이든 간에 분해하기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 조립을 좀 하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게 걸리냐면 디스크 로터에 디스크 패드가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면 좋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닿고 있어서 구형 앞뒷바퀴 헌츠맨 타이어는 완전히 끼는 거를 다 완료를 했고요. 잡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 혹은 뭐 여기 잡고 무릎으로 한번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다 끝났습니다. 2022년식 스크램블러에도 헌츠맨 잘 들어가는 거 그쵸? 아무 문제 없이 뭐 덜그덕거리지도 않고 앞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작업하면 매우 쉽게 누구나 다 작업할 수 있고 머드가드도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매니저님, 저 여기 있는 거 대표님이 알아요? 어디가? 조심 다녀와. 이건 너무한 거